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네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큰 박수로 앉아주십시오. 일단 우리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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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더우니까 물 좀 한 잔 없으면 옆에서 좀 얻어 잡수세요. 물 좀 한 잔 드시고 어차피 살자고 하는 거야. 다 이것도 그렇고 잘 되자고 하는 거고 살자고 하는 거 맞죠? 네. 오늘 먼저 잠실 제7동 제2투표소에서 저 국가가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저질렀죠? 이재명은 걸핏하면 국가가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 그래서 10.5를 없애야 된다. 4.3이 어떻고 5.18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국가가 우리 잠실에서 폭력을 저지른 날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21세 된 우리 청년이 처음에는 의식불명이라고 나왔는데 다행히 좀 호흡이 곤란했다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기왕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진짜 의식불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다가 호흡곤란까지 되고 병원에 이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거는 폭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죠.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거기서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됐을 일은 없으니까 경찰력이 출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찰이 기동대가 1000명이 출동을 했답니다. 아니 무슨 공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을 진압하기 위하여 1000명이 출동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00명이래 2000명. 우리 또 저기 선생님은 3000명입니까? 오늘은 어쨌든 국가가 이재명 정권이 물리적인 폭력을 저지른 날입니다. 맞습니까? 국가가 물리적 폭력을 저지르면 우리는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항권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지막 인간에게 부여된 자연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듯이 먹는 자유가 있듯이 잠자는 자유가 있듯이 국가가 나를 죽이려 하면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항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밥을 먹듯이 나는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국가의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국가가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항권을 발동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재명을 하면 끌어내리자. 세 번 합시다.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힐 때는 또 그분을 거기에 세울 때는 자질이라는 점을 보죠. 근데 그 자질은 실력일 수도 있고 경력일 수도 있고 인품일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굉장히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께서는 이미 민주주의의 약점을 얘기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칫 타락하면 주호정치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정치란 대중의 우매함 때문에 어떤 잘못된 놈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민주주의가 결국은 주호정치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를 지도할 만한 역량과 실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경험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타락하여 이재명 같은 자를, 가장 저질스러운 자를 지도자로 뽑은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나라를 멸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분열이 일어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얼마나 저질인가. 그는 스타벅스에 대하여, 사기업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행태다. 아니, 스타벅스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행정 절차가 있고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그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형사적 제재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하나의 사기업에 대하여 금수만도 못한 행태라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 자가 제정신입니까? 이재명은 들어라. 나 강신업이 너에게 말하건대 너는 미친놈이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시십니까? 여러분, 금수만도 못한 행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써야 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살인자도 안 하는 것이고 살인자를 향해서도 금수만도 못하는 말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광주에서 우리 고교생을 살해한 젊은 어떤 놈 하나 있죠? 네, 그런 놈을 향하여도 금수만도 못한 행태, 그런 정도 돼야만 금수만도 못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어떻게 정용진이 금수만도 못하며 어떻게 스타벅스 코리아가 금수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 자는 정용진이가 걸어온 자유우파의 길을 못마땅해 하고 노리고 있다가 그때 그 말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하여 그 말을 던진 것입니다. 따라서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권력을 잡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쓴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권력이란 더러운 것이고 내 손에 흙을 묻혀야, 내 손에 피를 묻혀야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수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오르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금수만도 못한 행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아직도 그 자는 자기 일파의 수장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수괴라고 부릅니다. 수괴. 이 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저 좌파의 수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좌파도 그냥 좌파가 아니라 저질 좌파의 수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저질 좌파의 수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당한 대통령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6월 3일날 투표가 있는 날, 그때는 대통령이라면 아주 점잖은 말로 국민들에게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행사해 여러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맞죠? 이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최악의 저질이라는 말을 썼죠. 최악의 저질이라는 말을 왜 썼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자가 역시 한 좌파의 한 일파의 수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자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오늘의 예를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라면, 내가 만약에 노태악이라면 나는 잠실 제7동 제2투표소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하루를 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나는 그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걸 표를 열어야 하니, 표를 계산을 해야 하니, 그래야만 당선을 확정할 수 있으니 좀 이해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물리력을 이용해서 폭력을 저질렀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오만한 것입니다. 권력이란 오만하면 바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노태악한테 묻겠습니다. 내가 노태악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오늘도 4시에 뭐 어쩌고 한다고 떠듭니다. 내가 노태악이라면 그렇게 사과하고 무릎 꿇고 당연히 사퇴했을 것입니다. 권력이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권력에 엄청나게 그렇게 집착하는 자들은 전부 다 병신 같은 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나 강신업은 권력을 준다 해도 정말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당당함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으므로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으므로 어떤 벼슬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벼슬이란 내가 나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나야가 내게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한 이유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를 끼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헌하며 살겠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뭐를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뭐 변호사도 해봤고 그리고 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보이사도 해봤고 한때는 여의도에도 가서 누가 비례도 빌본 준다고 해서 갔더니 배신당했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고 제가 김건희 건의사랑의 회장을 왜 한지 아십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가 지나치게 마타도어를 당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고쳐 세워야 그래야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강신업이가 김건희 따까리 나느냐고. 강신업이기 때문에 김건희의 따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당당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강신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가장 어려운 때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를 고쳐 세워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권력이 뭔지를 정치가 뭔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권력이란 마키아벨리를 알아야 합니다. 권력은 더럽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것이고 비겁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고 예를 들어서 밤마다 야당 의원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권력을 쥐었다면 우리 편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기의 격파를 하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권력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왜 세자를 그렇게 중시하는지 아십니까? 세자가 똑바로 서야 내 권력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밑에 있는 놈이 현찮으면 내 모가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내 후계가 현찮으면 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력이란 그런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여기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대해서 말할 게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황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황제입니다. 저 노태하기는 왜 저렇게 지금까지도 사과 안 하고 뭐 4시에 뭘 하느니 당연히 물러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뻣뻣한지 아십니까? 저자가 대법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권력을 좀 흔드니까 사법부가 힘이 없어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법부가 가장 힘이 센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검사하고 판사하고 짜면 그 어떤 놈도 아작을 낼 수 있다. 기업 하나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도지사 하나 깜빵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하고 판사하고 둘이 짜고 그래가지고 권력이 엄청나게 옛날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도 법원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사람이 판사밖에 더 있습니까? 이재명도 사형을 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법원은 사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정해버릴 수 있어. 징역 2년도 줄 수 있고 징역 10년도 줄 수 있고 내 마음이야. 따라서 저 대법원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저 힘이 있는데 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저것들이 법원을 믿고 말이죠. 세상에 법원을 울타리로 치고 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법원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했다. 대법관이 좋아요. 그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회를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저기 서초동에 있어. 그리고 대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지가 않아요. 재판을 해야 돼. 이거 바빠. 여기를 안 와. 대법관이 법원에서 여기를 안 온다고요. 여기를 안 오고 어떻게 하느냐. 사무총장이 대법원에 가서 보고를 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관리되지 않는다는 거야. 울타리는 법원이 쳐주고
그리고 안에서는 지들 멋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옛날에 사무총장을 세자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오죽하면 여기 사무총장을 세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직원들이 이 사무총장을 세자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권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원이 저지른 울타리를 둘리고 무슨 짓을 했느냐? 지 예비사위를 직원으로 뽑고 지 조카를 갖다 놓고 여러분 인재 사람 쓸 때 부정적으로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기 사람끼리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 조카를 갖다 놓고 내 아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직원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카르텔이 돼버린 거야. 이런 속에서 어떻게 공정이 나오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투명이 나오며 여기서 어떻게 객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민주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기를 정치는 철인이 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 현명한 사람만 계속할 수 있다면 그에게 정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종대왕입니다. 그게 링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는 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를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맞죠? 인사체육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선거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저렇게 타락한 조직이 어떻게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해체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자, 우리 장도연 대표가 중앙선관위원들 전부 물러나라! 노태악부터 시작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일을 거론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럼 하라는 거야? 원래 저기 나 연설하려고 온 거 아닌데 가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다시 가서 그래서 중앙선관위 의원들 모두 이제 탄핵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발의는 할 수 있지만 의결을 할 수 없어요. 쪽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김민석이가 국조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특검도 할 수 있다는 운을 떼었습니다. 필요하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자들이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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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완전히 이긴 게 아니라 저것들이 이제 겁을 좀 집어먹었어요. 이건 왜 겁을 집어먹는 거냐면 다른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은 그냥 개기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권력이 국민들의 또 뜻에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더군다나 물리적 폭력이 들어갔어요. 어쨌든 폭력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 이 문제는 이재명 본인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선동을 했던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정조사라든지 뭐 특검 같은 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꼬리 자르기죠. 꼬리 자르기죠. 오늘 4시에 저 노태악이가 사퇴를 발표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안 할 걸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대법관이 이걸 하다 보니까 지 위에 사람 없고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혹시 그냥 다구리를 세게 치면 모를까 아마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야. 근데 이재명도 만만치 않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다구리 들어가겠지 이제.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노태악도 사퇴해야 되고 중앙선관위원 모두 사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를 해체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국정 책임은 모든 선거에 대한 책임도 최종적으로 누가 지는 거죠? 이재명이 지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리고 선거를 하면 그 관할 부서가 있어요. 거기 법무부 그리고 행안부 이런 사람들도 다 책임 있는 거죠. 행안부 장관 물러나야 되고 법무부 장관 물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 국무총리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어떻게 책임을 지길 바랍니까? 물러나라!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재명이 만약에 말이죠, 다른 걸 잘해왔어 지금까지. 근데 요것만 조금 실수했어. 그렇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가짜 대통령이죠. 예, 가짜 대통령이 결국 가짜 짓을 하다가 이와 같은 사고를 친 거죠. 따라서 이재명은 스스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내려와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야가 그래도 쫓겨나는 것보다 낫죠? 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 아까도 저쪽에서 뒤에서부터 또 얘기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움도 느끼고 그리고 또 한없는 그런 또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도 연설이라시고 이런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고 그리고 애국심으로 불타고 그리고 더 연설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없어서 이와 같이 몇 사람이 또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변호사를 하면 별꼴을 다 봐요. 인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합니다. 인간의 심리도 잘 알고 그리고 제가 또 옛날에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철학과 문학을 잘 알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 인간이란 통제되고 견제되고 그리고 감시받지 않으면 항상 딴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논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뿔뿔이 흩어지면 그냥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근데 여기 오면 다시 또 생각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래요. 제가 모르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지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잠실 제7동 제2특별시에서 있었던 일, 이건 국가적 폭력이고 물리적 폭력을 가한 것이다. 이건 국민 주권을 말살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 폭력을 행했으므로 이거는 저항권 발동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를 하든 어쨌든 이재명이 직접 나서야 한다. 쫄딱이 내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노태악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라. 그것이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가 고장나서 이재명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됐다. 이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이 고장난 민주주의를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성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뭉쳐야 하고,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에도 전파해 주시고 끝까지 같이 합시다. 당신은 대부입니다. 최고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도 우리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